자, 봅시다. 면 대중문화 57쪽에 57쪽. 이게 자, 대중문화는 지금 반대되는 말이 계급문화로 돼 있지. 그래서 의미가 뭐냐? 대중이 공유하면서 향유하는 문화다. 근데 그 대중을 뭐라고 한다? 대중의 뜻이 뭐다? 대다수의 사회 구성이다. 그래서 원래 큰 대자에다가 무리중자 쓰거든. 예. 자, 등장 배경은 뭐로 인한 대량산 체제가 형성되냐? 저기 산업화예요, 산업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혹시 바하, 핸델, 모차르트, 베토벤 음악가 이런 사람 무슨 음악가라고 하지? 클래식 그걸 한국말로 했을 때 고전. 또 다른 말 전통 궁정음악가라고 알아? 네. 세비라 그지? 이게 무슨 뜻이야? 궁궐에서 왕하고 귀족들 앞에서 연주하는 사람들, 그지? 즉, 이 사람들의 음악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죠? 그럼 일반 서민들은 이거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그 문화가 계급 문화다. 그러면 만약에 궁궐이 아닌 데서도 이제 귀족들이 뭐 살고 있을 사람들이 있잖아. 네. 이제 그러면 어디서 이런 연주를 보지? 성당 성당도 일종의 뭐 그거 될 수 있는데 대규모로 하려면 극장. 그걸 뭐라 그래? 오케스트라. 오페라 하우스. 그지? 우리나라로 치면은 세종문화회관이나 뭐 예술의 전당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클래식 음악을 주로 공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 가고도 들을 수 있잖아. 핸드폰으로 이제는 유튜브인데 옛날에는 내가 맨날 CD, 테이프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근데 이제는 그마저도 이제 안 해도 되는 유튜브로 되는 거지. 네. 근데 그건 이제 산업화가 아니라 정보화가 되는 건데 어쨌든 그거가 되면서 대중들이 음악에 접근을 많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루하잖아. 예. 그래서 대중들을 위한 음악이 따로 나온 거지. 그게 대중음악이에요. 그게 가수들인 거야.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서 야, 예술의 전당 가서 공연을 보려면 얼마 정도 들까? 30? 11, 20, 20 보다 더 들걸? 물론 그것도 다르긴 한데 1층과 2층이 이렇게 있지. 그럼 여 공연하는데 1층 앞자리 여기가 좋은 자리잖아. 로얄석 이런 데는 한 40, 50까지 뭐 그 정도 되겠지. 뭐 이 구석탱이 2층 구석탱이 해도 몇만 원 할 거야. 네. 근데 가수들 공연은 뭐 그 정도까지 아닌 거지. 그리고 여기는 진짜 음향 세팅이 기가 막히게 이게 돼 있는 그거잖아. 근데 가수들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또. 그러니까 이제 저런 데서 하는 거지. 어디냐?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고척도? 아니 고척돔은 내가 이해가 돼. 근데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왜 하는지 난 모르겠어. 거기 인원 수용이 많이 되잖아. 인원 수에 많이 되지. 근데 사운드는 퍼져버리잖아. 그래요? 그 스피커 원하면 추가 설치 될 텐데. 많이 해도 이게 소리가 안쪽으로 들어와야 제대로 들리는데 그거 배치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부르러 가는 거예요. 아 진짜? 그냥 놀러 가는. 그냥 놀러 가는 거지 분위기로. 아니 나는 그도 근데 그 뭐냐 다른 데서 좀 하고 월드컵 경기장 거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왜요? 잔디를 다 망가뜨리잖아. 그러니까 걔네들 무대 설치하는 그거에 잔디가 씹히잖아. 그렇죠. 다 눌리죠. 그래서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 우리나라 잔디가 떡잎이라서 그닥게 잔디가 좋은 저기가 아니거든. 근데 그러니까 일반 신발 신고 바른 건 괜찮아.
저기 축구 선수도 축구가 저기 비 오고 나면 안 싫어요. 그 정말 그 경기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저기 막 밟고 막 그러지 않아. 근데 막 거기를 갖다 그 무거운 장비 올라가 있는 그게 그 막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잔디가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스피커를 모아놓는 거지. 그래서 빵 이렇게 빡 터뜨리긴 하는데 글쎄 근데 이쪽 앞쪽은 이렇게 뭐 모르겠다만 사이드로 가면은 그닥 뭐 음향은 별로지. 월드컵 경기장에서 평소엔 뭐예요? 월드컵 없을 때? 축구하지. 아 그래요? 그냥 렌트. 거기가 저거잖아. 그 LG하고 LG 구단 그거잖아. LG가 구단이 있어요? 아니 갑자기 나 이름 까먹었다. 어디요? 서울 그 상암동. 그 축구단 이름. 서울 FC 아니에요? 아니야 서울 FC 아닌데? 하여튼 그 LG야 거기. 아 그래요? 왜냐면 내가 후배가 둘이나 거기서 일을 해서 알아. 서울 FC가 뭐 있더라? 왜 생각이 안 나지? 전부 아닌데. 전부 아닌데. 그냥 지역명 따는 거 아니었어요? 축구는? 그 하나 더 있는데. 그냥 서울 FC인가? 아 FC 서울. FC 서울. 구단이 LG야. 근데 근데 상암구장은 내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사용을 이제 서울에서 빌려서 하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막 가수들한테 몇 빌려주고 그런 거잖아. 나는 저 또라이 같은 새끼들이 신성한 축구장을 갔단 말이야. 아니 어디 인조잔디 있는 데 가서 하든가. 그지? 그 무대에 그 무거운 그 뭐지 스피커 그 엄청 큰 거 이렇게 세워놓잖아. 네. 그거 눌리면 잔디가 그냥 다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국가대표 뭐 이렇게 무슨 경기하는데 막 잔디 개판이 갖고 개망신 나오고 막 그랬잖아.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돈 받으니까 하겠지만 하여튼 자 그래서 의무교육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대중의 지적 수준이 향상되었고 보통선거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대중의 정치적 사회주의가 향상되었고 대중매체 발달로 인하여 대중문화가 활발하게 생산되고 보급됐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계급문화, 대중문화에서 계급문화는 한 사회의 특정 계급 내에서 공유하는 문화다. 그래서 과거 신문에서 나타난 귀족문화와 서민문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래서 이러한 계급문화는 각 한 사회의 일부 구성원들만 향유한다는 점에서 하위문화 사례다. 반면 대중문화는 계층이나 직업, 학력, 성별, 거주지역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특성을 초월하여 이해되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향하는 문화다. 따라서 대중문화를 향유하는 주체는 개별성에 부합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대중매체 유형인데 이 뒤에 나중에 문제 보겠지만 그 옛날에 내가 몇 년인지 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그 해성여고에서 전교 1등이 전 과목에서 한 문제 틀렸거든. 와. 되게 유명한 일화 아니에요? 중계동의 전설인데.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 자유전공을 갔어. 근데 걔가 2단원에서 문제를 틀렸어. 여기가 제일 거지 같군요. 걔를 근데 다행히 내가 안 가르쳤어. 나는 2등을 가르쳤어. 2등은 정외과 갔어. 근데 그 1등 애를 내가 면접을 내가 했거든. 그래서 이제 아는 거야. 그 같이 했던 선생님은 아직도 그 얘기해. 그냥 걔 엄청 똘똘하다고. 나는 그 전에 걔보다 더 똘똘한 애를 가르쳐봐서. 근데 하여튼 어떻게 한 개를 틀렸는데 사회문화에서 틀릴 수가 있을까? 그만큼 어렵다. 아니야. 근데 문제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그래요? 자, 아니 그리고 난 그 정도 되면은 교수가 되거나 이렇게 공부 다 할 줄 알았거든. 근데 취직했대. 그 전설 있는 사람? 굳이 교수 할 것도 딱히 없긴 한데. 뭐 그렇긴 하지만 그 정도 공부하면 공부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지 연구는 그지? 뭐 아니면 이제 뭐 고시를 공부한다든가. 죽어도 회사는 대학원 좀덜 공부해도 할 수 있으니까. 걔는 그거 지가 자유전공해갖고 뭘 했냐면 그 기계공학하고 뭘 했어. 그러니까 문과애가 기계공학. 어이없어. 와 문과가 이과구나. 자유전공이니까 뭐.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잘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취직을 했어요. 아 잘 갔네. 잘했네. 아니 나는 내가 그 정도 되면 난 공부 더 해. 나는 공부를 못 하니까 이제 포기한 거고. 자, 그래서 대중매체 이용의 인쇄 매체에는 종이, 신문, 잡지, 서적 이런 게 있고 얘는 시각 정보 제공한다. 뭐 어렵지 않죠? 네. 장점은 심층적인 정보 전달. 그러니까 우리 책을 생각하면 돼. 됐나? 그래서 단점은 정보 전달의 신속성과 시각장애인이나 문맹자의 정보 접근 가능성이 가장 낮다. 그리고 생동감 있는 정보 전달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전달해주지 못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음성 매체는 라디오, 음반 이런 게 있고 청각 정보 제공하고 인쇄 매체에 비해서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고 시각장애인이나 문맹자의 정보 접근 가능성이 높다. 근데 단점은 시각적인 정보 전달이 어렵고 인쇄 매체에 비해 정보의 심층성이 낮더라. 됐나요? 그다음에 영상 매체 텔레비전, 영화 같은 거고 시청각 정보를 제공하고 인쇄 매체에 비해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인쇄 매체 및 음성 매체에 비해 생동감 있는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감각적인 정보 전달로 인해 인쇄 매체에 비해 심층성이 낮다. 뉴미디어, 인터넷, 블로그, 뭐 SNS 이런 것들이 있고 시청각 정보를 제공하고 쌍방향 정보 전달에 유리하다. 그래서 기존 매체에 비해서 정보 유통의 신속성이 높고 문제는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는 SNS 같은 매체의 경우 기존 매체에 비해 개별 정보에 대한 신뢰성 및 심층성의 편차가 크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 많다? 가짜 뉴스가 많다. 대표적인 게 그 가로세로 연구소. 그다음에 한 유튜브 할 때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는 게 엄청 많잖아. 대표적인 누구냐? 전환길이. 완전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걔 이제 직업이 유튜버지. 최근에 레전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최근에? 왜? 100억 모아서 국가 건설하겠대요. 100억으로 국가 건설되면 나도 하겠다. 씨. 수선을 모아가지고 금방이지. 그래서 그 100억 펀드 받고 있어요 지금. 또라이 새끼. 아니 왜 그렇게 역사 과몰입을 너무 많이 해? 그게 아니라 걔 원래 전공도 역사 아니야. 예? 원래 전공 역사 아니야. 근데 역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그거 하면서 이제 국사를 한 거지. 아마 내가 보기에는 설민석보다 더 모를걸? 심상치 않네. 하면서 다시 갔잖아요. 걔는 그래도 나중에 어쨌든 대학원까지 갔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다 배우고 왔는. 그러니까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던 거. 다시 재입학해왔고. 참. 그러니까 대학원은 공부 못해도 갈 수 있는데. 나는 근데 경제학은 도저히 내가 내 머리를 할 수 없는. 혹시 모르지 사학 같은 걸 했으면 나도 모르겠는데. 사학 전공하면은 할 만한 게 진짜 선생 말고 없잖아요. 그치. 자, 그다음에 정보사회와 대중문화의 변화에서 별표 3개죠.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지. 요거는 저 뒤에 가면 사회 변동이 있거든. 그거하고 또 연결이 돼. 자, 산업사회는 정보 제공자가 방송사나 신문사 등 소수의 대규모 전문적인 집단이고 대중의 특성은 수동적인 소비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텔레비 틀어놓고 뉴스 계속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지. 그다음에 대중문화 생산 방식이 뭐냐면 소품종 대량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하진 않은데 왕창 찍어내는 거지. 이렇게.
물론 대중문화 말고 일반 생산 방식도 그래. 됐나? 자, 그래서 대중매체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이런 것들이 있다. 확산 방식에 대중문화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일방향, 그러니까 방송사가 나한테 그냥 전달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일방향 전달이고 특성이 상업성과 획일성. 왜? 상업성은 저거 방송사들 저 유지하려면 뭐 붙어야 되지? 스폰서. 광고 붙어야 되잖아. 그거 갖고 걔네 돈 버는 건 말이야. 그거 갖고 쉽게 말해서 유재석 출연료를 줘야 돼. 근데 유재석은 뭐 그렇다 치고 저기 드라마 한 편 출연하면 막 3억 이렇게 한다며. 그러다 그 주인공들 그러면 그거 주려면 CF가 많이 붙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잘 팔리게 만든다. 그다음에 획일성 대표적인 예가 그거죠. 뒤에 나와 있는데 트로트 프로. 어느 날 퇴근해서 TV를 딱 켰는데 다 트로트야. 네, 진짜. 볼 게 없어. 승질 나가지고. 요즘엔 TV 보는 사람들 할머니들이 대다수니까. 근데 나는 아직도 공중파로 본단 말이야. 근데 아니, 나는 그 아침에 눈 뜨면 딱 제일 먼저 하는 게 TV 켜는 거거든. 그래서 경제 채널 찾아가지고 딱 틀어놓고 이제 듣는 거지. 누워가지고 몸 풀면서 듣고. 그다음에 비 오고 뭐 그러면 운동 안 나가니까 이제 저기 그 토론 프로 하는 거 듣고 그때 이제 보는 거지. 보고 뭐 그러고 있다가 그러고는 또 12시에 KBS 뉴스를 봐요. 그러고 이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근데 정액제 들어갔는데 볼 게 없어지면 진짜 황당한. 그래서 뭘 보기 시작한지 알아? VOD로 런닝맨하고 뭉치 아차트를 열심히 보고 있어. 자, 그다음에 정보사회는 정보 매체를 소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다수의 일방적인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이고 능동적인 예를 뭐라면 프로슈머예요. 프로슈머는 뭐냐면 생산하는 거 프로듀서, 소비하는 거 컨슈머.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에서 아까 뭐 건강 채널 뭐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 근데 내가 지금 저거 찍고 있잖아. 그래서 생산도 하는 거지. 됐나? 진짜 프로슈머라고 쓰면 돼요? 비브랑에서 안 나왔나 한 번? 한 번도 나온 적. 아마 나오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네는 다품종 소량 생산.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에서 강의를 올리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지만 그 경제 프로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되게 다양하게 나오잖아. 그리고 그 되게 짧죠. 한 20분 정도 하고 끝나지. 그래서 조금씩 만든다는 거지. 근데 텔레비에서 뉴스 보면은 10시간씩. 특히 경제 채널 같은 건 한 번 나와서 토론을 했다면 1시간이 넘어가. 교수들 몇 명 나와갖고 막 떠들다 보면 1시간 넘어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SNS나 블로그 이렇게 하고 뉴미디어를 통해 프로슈머니까 양방향. 오케이. 자, 그리고 특성으로는 다원화된다. 그 다음에 대중문화의 기능에 순기능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대중의 지적성을 높이고 의사소통을.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이제 뉴스 보는 거 생각하면 되지. 그 다음에 여론의 형성과 반영.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얘기를 막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정착이 될 수 있고 근데 이거를 못하면 이제 망가지는 거지. 그다음에 오락 및 여가 문화 그래서 삶의 활력소가 제공된다. 그 다음에 고급 문화가 대중화된다. 평균적인 문화순위 향상되고 문화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사회화 및 사회 통합도 되더라. 오케이.
그다음에 역기능은 문화적 상업화와 획일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트로트 프로라든지 먹방이다. 그다음에 지나친 상업성 추구로 인하여 대중문화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자극적인 재미 중심의 예능 프로라든지 PPL 그 PPL 나오면은 그만큼 돈 더 받잖아. 더 주잖아. 네. 그 회사에서. 네. 그 다음에 지배층의 대중조작 수단으로 악용된다. 정치 권력이나 자본의 필요에 의해 정보를 은폐하거나 왜곡함으로써 대중을 조작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그 링크 걸어보면 알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정당이 해산된 적이 아예 한 번은 아니구나. 어쨌든 그 누구냐 박근혜한테 계기다가 이제 해산된 적이 있어. 어디지? 그 니네 기억 안 나는 모르겠네. 그 박근혜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하고 나왔을 때 대통령 나왔을 때 그때 이정이라고 그 이 양반이 이제 통합진보당 대표로 이제 나왔거든. 근데 TV 프로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TV 토론에서 뭐라? 다카키 마사오의 딸 당신을 떨어뜨려 나왔다. 찍힌 거야. 근데 박근혜 대통령 됐잖아. 그래서 정당을 해산시켜 버렸어. 지금은 이제 진보당. 자, 그 다음에 간첩단 조작 사건. 뭐 이건 뭐 워낙 많잖아. 그 다음에 2021년에 코로나 확산 때 국가 채무 논쟁에 대해서 가짜 뉴스나 악의적인 보도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지. 야, 이거 생각해봐. 그 코로나 때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야. 네. 근데 과연 국가 채무가 늘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크게 없었죠. 왜? 채무는 그냥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지. 우리나라는 그전에는 GDP의 40% 정도밖에 안 됐거든? 근데 코로나 때 우리 50% 넘었어. 그냥 계속 느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 헐. 보면 계속 늘고 있길래. 그럼 니네 세금을 갚아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뭐 도망가야지. 그 한국은행에다 계속 빚지고 있는 거야 이게. 근데 그때는 왜 필요했을까? 저거잖아. 소송권이 계속 끌어다가지고. 그것도 근데 니네 백신 우리 다 공짜로 맞았잖아. 그거 다 사왔으니까. 그럼 그때 이제 물론 이제 예산에서 이제 예비비 뭐 이렇게 뭐 그다음에 또 뭐 있는데 그 긴급 재정경제 처분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돈이 모자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추가 경정 예산 짜는 거지. 그러면 그게 또 빚을 내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나라가 잘 운영이 돼서 세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걸 잘 갚을 수 있으면 좋은데 못 갚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 그런데 내가 생각에는 그때는 그게 필요했다는 거지. 왜냐면 백신 살려면 돈이 어딨어. 그 다음에 우리 학원은 왜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원래 10시잖아. 근데 저기 그 일반 소상공인들 저기 가게 하는 사람들 10시 넘으면 문 닫아야 됐잖아. 그래서 지원을 해준 거지. 웃기는 건 오히려 그때 많이 해줬으면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졌을 수 있어요. 되게 애매하게. 아주 뭐 찔끔찔끔먹게 하는 바람에 왜냐면 미국이 대통령이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왜 바뀐 줄 알아? 그때 돈 너무 많이 뿌려서.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바이든 때 그거 터졌잖아. 코로나 터졌잖아.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지. 뭐 몇 경단이던데. 네. 뭐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긴 거야.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는데 돈은 있으니까. 돈은 계속 홀딩하고 있어. 홀딩하고 있다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거 막 쓰는 거지.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바이든의 인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저 또라이가 대통령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개떡 같은 건데 우리는 빚 조금 내고 이 국가 채무 논쟁이 이제 붙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그거는 뭐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지. 자, 그다음에 대중의 수동성을 심화한다.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통해 대중의 능동성이나 주체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더라. 오케이.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걸 갖다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능력 가진 사람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야. 이해죠? 자, 넘어가서 지스트5의 대중문화의 올바른 환영 자세가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정보의 객관성, 사실성, 상업성 등을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선별해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종합적인 검토,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한 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참여, 대중매체의 잘못된 정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대중매체에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정보와 문화를 창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저것 봐야 된다는 얘기죠. 아젠다 세팅이 이 언론사별로 이게 자기네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논조가 다르잖아. 제목 붙이는 게 다르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대중매체 영향력과 위험성. 이거는 오보가 나갔는데 이게 하여튼 기사님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저기가 나가서 이 기사님이 이제 상처를 많이 입으셨다는 거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잘못 보도된 거였다 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네. 자, 넘어가셔서 광고에 의존한 대중매체 속성. 이거는 그건 뭐 돈 벌려면 어쩔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 KBS는 어떻게 수신료 같잖아. 이제 전기요금에다가 해가지고 그거 생각하면 돼요. 자, 문제 봅시다. 81번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청소년들이 자신들만의 언어와 속어를 사용하는 이면에는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감이 숨어있다. 기성세대가 만드는 문화적 환경에 대해 거부하고 또래 간 유대감을 강하게 위한 도구로 청소년들 언어와 속어를 사용한다. 그다음에 청소년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형성된 정보사회에 기성세대보다 빠르게 적응한다. 사이버 공간 속 청소년의 언어는 또래만의 문화 특징이 반영된 것이어서 기성세대 언어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청소년 언어 문화는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성세대 언어 문화가 된다. 그러면 기억 디귿은 모두 비물질 문화. 기억, 언어와 속어는 비물질 맞는데 정보통신기술은 물질이죠. 그 다음에 니은의 문화는 자, 문화적 환경. 이건 뭐야? 넓은 의미지. 그럼 미음의 문화와 달리 좁은 의미로 사용됐다. 미음이 뭡니까? 청소년의 언어 문화. 이것도 넓은 의미지. 됐나? 그 다음에 3번 리을이 강화되면 리을 뭐야? 또래만의 문화 특징. 이 강화되면 미음은 청소년 언어 문화는 기존의 줄임말 동화되는 게 아니겠지. 그 다음에 4번 가에는 나와 달리 하위 문화의 반문화 성격이 부각되어 있다. 가가 청소년들의 문화인데 저항감이 숨어 있대. 그럼 반문화 되죠. 근데 나에는 청소년들이고 문화 특징이 뭐 언어 문화가 기성세대 언어 문화가 된다라고 했는데 반문화 성격은 없네.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나에는 모두 하위 문화가 전체 문화가 대체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는 나에만 나타나 있는 거지. 됐나? 그 다음에 82번 다음은 어느 모둠이 제출한 과제 일부이다. 미치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을 가정자는 것은 김치를 빼놓고는 한국의 음식 문화를 논할 수 없다. 우리나라 사람은 밥을 먹을 때는 자연스럽게 김치 산다. 또한 식당에서 라면을 주문할 때도 당연히 빨간 김치와 반찬을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는 어릴 때부터 우리 입맛이 김치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 민족이 지금 처음부터 지금 같은 김치를 먹었던 것은 아니다. 문헌에 따르면 본래 우리의 김치는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였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고추가 전래되고 김치를 담그는데 고춧가루가 양념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같은 김치를 먹게 됐다. 그러면 기억에서 문화는 하위 문화에서 문화와 달리 좁은 음식 문화는 넓은 의미지. 그 다음에 니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화의 형태 의미가 변화함을 우리나라 사람 밥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김치가 이거는 공유성이잖아. 근데 이건 변동성에 대한 얘기니까 틀렸지. 네, 3번 디귿은 사회 구성원이 지닌 태도나 신념이 옳고는 판단돼 사용하는 문화에서는 이거 무엇이었냐? 관념 문화였잖아. 근데 빨간 김치는 물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4번 리을은 문화가 사회화 전통에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거 보자.
어릴 때부터 우리 입맛이 김치에 익숙한다. 요거 되지. 그다음에 5번에 미음은 서로 다른 문화에서가 한 사회 공존하는 사례 아니고 이거 변동한 사례지. 예. 됐습니까? 네. 그다음에 83번 미친 AB 문화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문화는 사회마다 다를 뿐 아니라 같은 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양상을 나타난다. 한 사회의 특정 집단들만 특정 집단 구성원들만이 공유하는 건데 이를 A 문화. 그럼 A가 뭐야? 하위 문화. 그 다음에 또한 주류 문화에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양상을 보이는 B가 반문화. 그 다음에 B 문화는 때로는 지배단의 일탈 규정되기도 한다. 그러면 모든 하위 문화의 총합은 전체 문화다. 안 되지. 그 다음에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A 문화는 전체 문화 수렴되는 게 반문화, 하위 문화는 아니지. 복잡해지면 더 다양해지겠지. 그 다음에 B 문화는 전체 문화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A 문화는 사회 변동을 B 문화 사회적 변동은 오히려 반문화지. 그 다음에 A 문화는 사회에 따라 상대적으로 B 문화는 사회 상관은 절대적 아니고 둘 다 상대적으로. 됐나? 자, 그럼 나머지는 풀 수 있을 거고. 86번 그림은 대중매체 유형 A, B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인쇄 매체와 뉴미디어 중 하나이다. 정보 복제의 용이성이 높대. A가. 그럼 A가 뭐란 얘기야? 뉴미디어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B가 인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자, 가가 뭐고 나가 뭐냐? A는 B에 비해 정보의 생산 소비자의 경계가 뚜렷하다? 아니지. 인쇄가 뚜렷하지. 그 다음에 B는 A와 달리 정보의 동시에 전달이 가능하다? 인쇄? 동시 전달 안 되죠. 그 다음에 B는 A에 비해 정보의 전달자와 수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다. 아니고 그건 A고. 그 다음에 가에는 시청각 정보 제공의 용이성. 자, 시청각 정보 용이성은 뉴미디어가 높겠지. 그럼 가 안 되지? 나에는 정보 확산 경로의 다양성. A가 뉴미디어니까 되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93번 아니면 91번일 거다 아마. 91번 한번 풀어봐. 걔가 틀렸다는 문제야. 파란도 맞지? 맞았나? 너는? 오케이, 그 나머지 풀 수 있겠죠? 예. 응.